여러분, 군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인의 배우자의 삶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은 어떨까? 군인의 이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협상은 게임입니다. 내 배우자가 군인이야. 그럼 난 땡큐죠. 어떤 거 전문 변호사신가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의 경험과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하는 공통된 고민들,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공통된 고민들을 뽑아서 이런 책까지 쓰게 됐는데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예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결혼과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군인과 결혼, 군인과 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군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직 군 법무관으로서 14년 동안 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군인과의 결혼 생활은요, 녹록치 않아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사관이야 덜하지만 장교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단위로 임지를 옮겨 다닌다는 사실, 그리고 부사관 같은 경우도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의 환경이 어떠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하고 달라요. 이게 과연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군인이에요. 그런 군인의 배우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군인의 배우자의 삶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은 어떨까? 그걸 여러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군인은 굉장히 특수한 직군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결혼과 이혼과 다르게 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인이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군인이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배우자의 직업이 군인이야. 그러니까 보통의 직업을 갖는 거랑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나랑 결혼할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야. 그러면은요, 여러분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혼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군인의 이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혼은요, 협상이에요, 협상. 그래서 협상이 잘 되면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협상 과정이 조금 조건이 안 맞다. 그럴 때는 조정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맞지 않다.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협상이에요. 여러분 협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협상은요, 뭐냐면요, 결국은요, 카드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패를 정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패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패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혼을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여분은 그럼 어떻게 되지? 위자료는 어떻게 돼? 양육비, 양육권.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 카드가 다 있는 거예요. 각 카드마다 나의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나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나 그런 과정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패를 가지고 상대방이랑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최한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 이하로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난 소송도 불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면 안 되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서로 양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타협점을 찾는 거. 그 타협점이 무엇이냐? 그 타협점이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잘한 거죠.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밀려서, 상대방한테 계속 밀려서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정한 것보다도 밑으로 합의가 됐어. 그러면은 그 합의는 하면 안 됐었던 거죠. 그럴 때는 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게임이에요. 협상은 게임입니다. 패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잖아요. 내 배우자가 군인이야. 그럼 난 땡큐죠. 내 패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인 아니면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내 패가 많아져요. 다른 사람은 5장 패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군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7장의 패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5장인데 나는 7장인 거예요. 그럼 내가 훨씬 이 게임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군인은요, 보통의 경우와 달리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이 카드에 넣고 내 패로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군인이랑 결혼했잖아요. 굉장히 고된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고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잘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이 정한 한도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유리하게 게임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다. 내 배우자가 군인이다. 근데 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신 분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군인의 배우자의 삶이 힘드냐면요. 뭐 군인 본인이야. 직장이 옮기니까 당연히 환경이 바뀌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걸 감수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나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크면요. 매번 학교를 옮긴다는 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해요. 그럼 나하고 나는 한 곳에 정착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근데 남편은 멀리 있는 거예요. 타 지역에 있어. 그래서 잘해야 주말 부부, 잘못하면 월말 부부, 그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급이 또 많지도 않잖아요. 관사를 줘. 관사가 이렇게 뭐 시설이 좋은가요? 되게 열악한 시설도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되게 난 자녀를 양육하고 군인의 아내, 군인의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혼 사유도 또 많아요. 군인들은. 군인 분들 중에는요, 불륜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혼해야 되느냐? 당연히 현명하게 잘 이혼을 해야 되겠죠. 내 배우자가 군인이야. 근데 나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 아니면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아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 내 패가 더 많기 때문에요. 굳이 소송을 가지 않고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남편분이, 그러니까 군인인 남편분이 잘 모르고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이 군인이지만 본인한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막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근데 저는 군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말하는 게 말도 안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패를 적절히 활용해서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조정으로 성립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군인분들이요. 그러니까 군생활 오지에서 오로지 군대만 이제 바라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군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저런 주장하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내 패가 더 많다는 건요. 내가 그 패를 만들어야지 내 패가 되는 거죠. 패가 있는데 쓰지를 못하면 그거는 내 패가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 배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군인인 배우자와 결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끔 이제 어떤 거 전문 변호사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 변호사가 어떤 것의 전문일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요? 저는 군에서 14년 동안 군 법무관으로서 복무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그러면 저는요, 뭐 전문이겠습니까?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는 군대 사건의 전문이죠. 당연히 군대 형사사건, 징계사건, 인사소청 그런 거는 제가 해봤거든요. 직접. 인사소청 팀장, 국가배상 담당, 그리고 뭐 검찰관, 징계장교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전문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거 전문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군대 사건은 당연히 전문이고요. 이혼 볼까요? 이혼 사건, 저희 사무소는 이혼과 가사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압도적으로.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군대 사건 전문, 이혼 사건 전문으로 하고요. 이 군대 사건이라는 거는 형사나 징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군대, 이혼.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 이혼? 당연히 전문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저희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의 경력이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혼 사건을 의뢰드려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혼 사건, 그리고 특히 배우자가 군인이야. 군인의 이혼 사건이야. 그러면은 저희 사무소로 오십시오. 격이 다른 상담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